네, 안녕하세요. 김상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섹터 심층 분석을 제가 예고 드렸잖아요. 오늘 시작합니다. 네,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지난달, 한 달 동안 화장품 관련 섹터들 수익률 한번 볼게요. 아모레 15%, 네, 아모레지. 다 대형주도 많이 올랐고, 역시 실리콘투가 대장 역할, 이걸 보여줬죠. 어닝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상한가도 가고, 주가도 좋았다. 나머지 종목들, VT도 계속 좋았고, 그죠? 아이패밀리도 좋았고, 코스메카도 70%, 잉글레드랩도 70%, 네.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선진뷰티 110%, 다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화장품 섹터들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기 때문에 6월 달은 조금 쉴 수도 있겠죠. 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당장 화장품을 뭐 어떻게 하자. 저는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장품 섹터가 왜 올랐고 지금 앞으로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화장품 섹터의 상승에 뭐 그런 부분들을 섹터 중심의 스타디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빅사이클 초입. 사실 빅사이클 얘기 나올 때 이럴 때 조심하긴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도 빅사이클 얘기 나왔네, 주가 많이 오르고 결과 놓고 얘기하네 이럴 수 있지만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향후에 어떻게든 조정받을 때 어떻게 포지션을 담을 건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안 볼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자,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미국 시장 침투, 탈중국,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 다양화. 예전에 우리가 2010년 중반에 중반 이때 화장품이 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이 와중에 뭐 설화수 후도 있었지만 마스크가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그 마스크 중심, 특히 중국인들의 마스크 구매가 굉장히 많은 중소형 화장품 주식을 올렸지만 지금은 제품이 다양화됐다는 겁니다. 기초, 색조, 선케어, 뭐 이 색조의 틴트 이런 것도 있겠죠. 다양한 그 상품들이 라인업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펀더멘탈적으로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소비 패턴이 변했다는 겁니다. 브랜드에서 인디 브랜드로 변했다. 자, 그럼 이거 싱크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됐어. 그지?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괴리감을 느끼고 있죠, 젊은 층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 고가 소비. 우리가 플렉스에서 고가 소비를 합니다. 가끔 주머니를 열어서 정말 사고 싶은 거 사지만 대부분 생활용품, 우리가 자주 쓰는 생활용품, 먹는 거, 바르는 거,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브랜드 하나 사서 아껴 썼지만 지금은 중저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사서 다양하게 쓰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본인의 직접 경험, 그다음에 정말 합리적으로 그 가성비가 좋다. 이런 저가 화장품 수요가 증가했고 인디 뷰티가 그래서 대세가 됐다라는 겁니다. 엘프 뷰티라고 미국의 소위 말하는 중저가 브랜드를 취급하는 그 회사죠. 엘프. 이 엘프는 아이, 립, 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1달러짜리 제품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달러보다 더 많은 더 비싼 제품 팔지만 여전히 중저가 화장품의 대명사 거의 지금 22년부터 주가 거의 10배 정도 올랐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먼저 제가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선케어 모멘텀에 주목하자. 그리고 비중국, 특히 미국에 주목하자.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미국에 주목해야 되냐? 미국의 시장 규모가 600조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600조인데 미국이 여기서 200조 내외로 거의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중국만 바라봤죠, 중국만.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미국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국내 화장품 수출이요. 작년 1분기만 해도 4억 불, 5억 불이 좀 안 됐어요. 5억 불이.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올해 1분기부터 지금 난리가 났죠. 8억 불, 7억 불, 또 7.5억 불, 4월 달에 8.5, 5월 달에 9억 불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화장품 수출이 좋은데 중요한 건 2019년은 중화권 비중이 60%였어. 지금은 중화권이 30%까지 내려왔고 미국이 8%에서 16%까지 증가했다. 이 포인트를 주목해야 됩니다. 일본도 지금 10%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애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글로벌 주요 22개국에서 화장품이 22개국, 화장품을 수입하는 글로벌 주요 22개국, 화장품을 많이 소비하는 22개국 중에 한국의 점유율이요. 2019년에 8%였어요. 근데 지금 12%. 올해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특히 미국. 미국은요, 지금 과거에 22년 초만 해도 15%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20%까지 올라갔다. 이거 엄청난 상승입니다. 네. 그래서 수입 국가 중에 2위를 기르고 있다. 1위는 프랑스거든요. 프랑스. 네. 지금 우리가 프랑스랑 지금 어깨를 겨누고 있다. 한국.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다양화. 2000년도대 한국 화장품은 비비크림. 네, 비비크림. 여러분도 비비크림 아직도 바르시는 분은 계실 건데요. 남자분들 중에. 그리고 2010년에 마스크팩. 근데 지금은 기초 색조 전 분야. 틴트, 선케어, 앰플, 에센스까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이 화장품 신문의 뉴스를 잘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버몬트주가 교내 자외선 차단제 소지법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건데요. 미국은요, 썬팅을 많이 하잖아요. 선케어를 잘 안 바르는데 벌써 28번째 주가 교내 자외선, 교내에서 자외선 발라 애들, 학생들한테 자외선 크림 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매일 피부암이 9,500명씩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선케어 제품을 발라야 된다. 근데 이게 왜 한국 화장품에도 중요하냐? 한국이 선케어 제품 제조국가 국가순위 탑10 중에 1등입니다. 1,300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일본 이 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선케어 제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제품이 있고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 미국 화장품 OTC, OTC는 오버 더 카운트라 그래가지고 실제 지금 OTC에 들어가면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법이 통과되고 있고 지금 2018년도에 한국 비중이 12%에서 지금 17%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23년도 기준으로 프랑스가 20, 캐나다 17, 한국이 거의 2등이다. 미국의 오디언 비중 높은 애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고요. 글로벌 선 시장을 한번 제가 브레이크다운 해볼게요. 24년도에 지금 24년도에 15조 가까이 YOY 지금 한식을 성장하고 있고 미국이 17%로 가장 큰 시장, 그 다음에 중국, 한국. 한국은 지금 3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선케어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외선 안 맞으려고 노력하죠. 선 시장이 많이 커진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국가별 1인당 선케어 구매액을 잘 봐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국이 거의 10만 원이야, 10만 원. 1인당 우리가 10만 원을 쓰고 있어. 여러분들 10만 원 씁니까?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골프 칠 때, 야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선케어 많이 쓰죠. 미국은 불과 7천 원입니다. 글로벌 펭귄은 1,800원. 중국은 1,000원도 안 돼요. 선 시장이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 근데 한국이 10만 원을 쓰다 보니까 한국의 선케어 시장이 엄청 소비자들이 까다로운 겁니다. 소비자들이 까다로워. 왜? 다양한 제품을 많이 사니까 까다로워지고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선케어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모크라라 그래서 화장품 규제를 지금 현대화법이 미국에서 7월에 시행됩니다. 7가지 주요 규정이 있는데요. 시설 및 제품 등록 의무화하고 제품 안정성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라벨링 규제가 있고 제조 및 품질 관리, 유해 사례 보고해야 되고 회수 처리, 활성 및 과불 화합물 FDA 등록이 필수다. 이 과불 화합물이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생선 내장에 많다고. 근데 이게 일부 선케어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선케어. 유기자차. 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하겠지만 앞으로 유기자차 와 무기자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자 FDA 등록한 회사들 목록이 있는데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유기자차 무기자차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 잠깐 드리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요게 T가 아니고요. 자외선 차단제의 약자입니다. 유기자차는 원료가 달라요. 유기자차는 여러분 피부에 바르면요. 피부에 스며드는 겁니다. 스며들어서 열을 방출시키는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 방출. 피부에 스며든다. 그러다 보니까 발림성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물놀이 하거나 그다음에 잘 이렇게 좀 반질반질 뭔가 피부에 발림성이 좋은 것들은 대부분 유기자차고요. 무기자차는 아연 같은 성분, 무기 성분을 이용해서 튕겨내는 겁니다. 튕겨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피부가. 그러면 자외선을 이렇게 튕겨내는 겁니다. 튕겨내. 여기 자외선. 네. 요게 무기자차입니다. 상대적으로 장점은 네. 그 피부가 예민한 분들한테 좋아. 예민한 분들한테 좋아. 왜? 피부에 스며들지 않으니까. 네. 단점은 백탁. 네. 백탁. 네. 백탁. 네. 얼굴에 막 하얘지는 거죠. 하지만 요게 무기자차가 예민한 피부를 갖고 있는 분한테 좋고
애기들은 이런 거 써야 합니다. 애기들, 베이비들은. 왜? 유기자차는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부로 화합물이 일부 유기자차에 사용됐다고 해서 폐기되고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DA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무기자차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이 뭐 지금 다 부담스러워요. 화장품이 아모레 40배, APR도 24배, 코스맥스도 17배, 시리코트도 20배 다 됐고 VT는 그나마 10배 초반, 뭐 클리오도 18배, 아이패밀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들의 지금 단기적인 주가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한 달 뭐 3개월 성과가 다 좋잖아요. 밸류에이션은 살짝 부담되지만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완화된다고 하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올랐냐? 결국 어닝이죠, 어닝. 특히 중소형사, 제가 인디 브랜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중소형사의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보시면은 연초에 2,400억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2,800억, 3,000억까지 지금 올라갔다. 25년도 더 올라갔다. 지금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ODM, 네, 뭐 코스맥스, 콜마, 뭐 한국 코스메카 이런 회사겠죠. CNC 인터 얘네들도 연초 추정치가 이렇게 높았어요.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매출 추정치가. 마진도 22년도에 3% 마진인데 지금 7, 8%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 미국 내 주요 화장품 판매 채널을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의 화장품의 소비자들의 사용 경험 채널이 제일 큰 게 아마존 마트입니다. 아마존 마트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하는 게 아마존에서 지금 아마존 브랜드 판매량 순위 보면요. 코스 RX, 페이스에서 세럼에서 1등, 세럼, 그러니까 페이스에서 코스 RX가 1등, 세럼도 코스 RX가 1등, 그 다음에 아누아야, 토너. 그래서 아모레가 최근에 인수한 코스 RX의 잠재력이 크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선케어 말씀드렸잖아요. 선시장. 네, 선시장. 뭐 어떤 회사에서 잘하냐? 콜마는 거의 23%. 네. 우시까지 합치면 27%. 2,700억이 선케어입니다. 가장 선케어를 취급을 많이 하는 게 콜마. 그 다음에 코스메카도 한국 법은 13%, 인구루드랩은 20%. 네. 자회사는 40%.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지금 선케어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특히 보면 선시장 보면 한국 법인은 13%, 인구루드랩은 20%, 인구루드랩 미국 법인 자회사는 40%. 그래서 선케어를 코스메카가 잘하고 있다. 자, 그리고 선진부티 갖고 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스에서 선크림 메이크업 제품이 발암 물질이 있다. 국내 화장품 절반에 과부라 화합물. 이게 지금 불과 최근에 뉴스예요. 21년도 뉴스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자차에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자차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무기자차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시장이 지금 훨씬 큽니다. 근데 선진뷰티가 무기자차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잠재력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 보면 원료를 비교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게 정리된 자료인데요. 한두 자료. 자, 유기자외선 차단 원료는 부드러운 발림성 촉촉하고 산뜻해. 그러니까 쓰기가 좋아. 그래서 글로벌 대형 화학업체가 거의 다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재료를 그러니까 선스틱 지금 제형도 다양해. 우리가 선스틱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시장이 훨씬 큽니다. 이게 거의 50억 불이에요. 엄청 크죠? 무기자차는 퍽퍽해. 답답하고 백탁. 얼굴 하얘져. 보기 안 좋지. 제형에 대한 제약도 많아. 중소형 회사들이 많이 해. 근데 이 시장은 10억 불밖에 안 돼. 시장이 작아.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 시장이 유기자외선이다. 그리고 섞여져 있는 게 30%고 무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선진부트는 무기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연, 뭐 TiO2. 하지만 저는 무기 시장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점에서 한번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회사들 특히 제가 비중국이라고 했죠. 미국 그러니까 중국의 탈중국이라고 했잖아요. 탈중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애들이 아이패밀리, VT, APR, 뭐 아모레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아이패밀리 같은 회사는 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뭐 공부하는 의미에서 립틴트, 립밤이 대부분은 시장 차지하죠. 이게 거의 60%야, 그죠? 60%. 네. 이 제품의 특징은 싸고 트렌드하고 가볍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사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직접 경험, 바이럴 마케팅으로 굉장히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피드로 이 틴트들이 성공하면서 아이패밀리 주가 좋다. APR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 뷰티 시장이 미국이 엄청 커질 수 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700조 가까이 될 것 같아요. 2030년에. 근데 여기에 홈 뷰티가 거의 지금 한 100조 가까이 되면서 커진다. 근데 미국에서 홈 디바이스가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피부과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유유. 그죠? 그리고 멀어. So far away. 그래서 홈 디바이스 하나씩 갖는 시장. 그래서 아마존에서
지금 홈 디바이스가 잘 팔리고 있고 APR의 경쟁력은 뭐 야만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가격이 싸고 경제적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야만의 최근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좀 쉬어가고 있는데 야만은 중국에서 성장률이 좋을 때는 이렇게 좋았지만 지금 중국 성장이 꺾이면서 오피 마진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장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추천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네요. 여러분들 오늘 화장품 섹터 영상이 괜찮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